열, 19년생이고요. 7살 자폐성 장애 중증 남자아이예요. 그냥 보통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이 혼자 조용히 노는 거 굉장히 즐기고요. 앉아서 이제 퍼즐을 맞추거나, 뭐, 아이클레이로 만들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본 만화를 그대로 혼자 이제 재현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고, 또 음, 남자아이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활동도 좋아하고요. 일단, 주관이 굉장히 확실해서 편식이 엄청 심하다 보니까 야채는 오로지 콩나물만 먹고요. 주관이 엄청 확실한 아이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일단 눈 맞춤도 안 되고 호명 반응 이런 것도 없고 무발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이 먹고 싶거나 뭐 이제 필요할 때는 저를 이렇게 그냥 끌어당기거나 뭐 이제 원하는 장소에 저를 끌고 갔거나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부였죠. 저희 아이가 굉장히 순둥순둥해요.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고, 평소에 이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4살 때 이제 제가 태블릿 사용 시간을 좀 이제 제한하려고 일주일간 이제 아예 주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아이가 이제 처음 자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너무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벽에 머리를 박는 아이를 막 꽉 끌어안고, 엄마 너무 미안해. 제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이제 꽉 끌어안은 저를 막 뿌리치고 달려가서 이 막 머리를 박는 행동을 계속하는 나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자해를 할 때 제가 반응을 빨리 보이니까 아이가 이 방법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가 이제 머리 박을 곳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 자체를 아예 안 만들려고 제가 이제 미리미리 다 예상해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작년 8월에 팩스라는 거를 SNS를 통해서 이제 제가 처음 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월에 이제 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이거 해보면 진짜 완전히 딴 세상이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눈 맞춤이 아예 안 되던 아이가 제 눈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팩스를 사용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맞아. 그리고 말을 못하던 무발아 아이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팩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음, 네. 음, 우선 진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눈 맞춤이 아예 안 되던 아이가 눈 맞춤이 된다는 거,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정말 진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요. 어, 일단 아이가 처음에 이제 팩스를 하고 나서 눈 맞춤을 시작하고 물카드를 계속 건네면서 제가 물 줄까? 물 여기 있어를 하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물 주세요, 안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 말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게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음,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이가 뜻을 알고 저한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의사소통이잖아요. 21개월부터 솔직히 진짜 온갖 치료실을 다니면서 이제 그때 어떤 치료사 선생님께서 반향어도 말이라고 준아야 네 이거를 한 1년 넘게 계속 가르치는데 준하는 반향어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제 눈을 보면서 짧지만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변화이다. 이건 진짜 기적, 미라클이에요, 진짜. 물론 지금도 이제 아이가 저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이런 거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는 카드를 찾아서 아이가 저한테 음, 표현을 하고 근데 아이도 이제는 말이 쉽고 빠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이의 완전 맞는 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은 이제 불안도가 아주 높은 상황 빼고는 자해를 이제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야채가 콩나물만 먹다 보니까 콩나물 주세요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 뭐 이제 단어가 하나하나씩 확장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제 주로 활동할 때는,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할 때, 그때 이제 주로 해요. 아이가 이제 솔직히 배우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가
내가 글을, 이름을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 강화물을 받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선긋기를 해야 맞아, 오늘 맞아.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내 맞아.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가 지금은 뜻은 몰라도 박주나 이름을 이제 쓰죠. 오, 이제 이름 써요. 네네. 근데 이제 축하합니다. 통으로 배웠다 보니까 비읍을 아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또 스케줄 따르기는 하실 텐데, 어떤 상황에서 네. 주로 활용하세요? 저는 이제 스케줄러를 제일 협상항이랑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스케줄러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에게 보여줘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이거를 할 거야. 우리 어디를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유용할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아침에 막 놀이에 빠져 있어요. 좋아하는 활동에 막 빠져 있으면 이제 다음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가야 될 시간인데 그럼 이제 스케줄러를 보여주면서 준아야, 우리 이제 어린이집 갈 시간이야. 가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스케줄을 한번 보고 미련이 남아요. 자기 활동하는 걸 한번 보고 그런데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어땠어요? 아주 옛날에는. 예전에는 때를 썼죠. 으아! 막 이러고 막 으으 이러고 뭐 음, 이렇게 또 자해를 한다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음, 이게 이제 그린 카드를 보면 이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니까 수긍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시간이 걸렸어요.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건 내가 오늘 해야 음, 하는 일이구나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을 아이가 따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음, 준아야 이거 우리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제 아이가 눈 맞춤이 아예 안 됐던 아이가 눈 맞춤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준아야 한 10번 부르면 그중에 한 5번은 쳐다본다는 거. 그게 음,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음, 그 아이가 이제 부르면 쳐다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이제 할머니를 딱 처음 봤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한다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정말 큰 변화로 주변에서 많이 느끼세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른 가족들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때요? 뭐 좀 해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주로 저랑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네, 요구할 때는 이제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거. 제가 없을 때는 이제 음. 요구하기도 하고, 네, 해요. 아버님한테는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아빠한테 하기는 해요. 아빠한테도 음. 하기는 해요. 가족들한테 이제 하기는 하지만 횟수는 거의 다 저한테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엄마한테 많이 집중되어 있지. 그래도, 네, 그래도, 음, 네. 이제 뭐, 마트나 이런데 이제 지금 이제 가서 하려고 지금 이제 연습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일반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욕심에 이제 이 말도 할 것 같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엄마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서 이제 귀찮고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앉아서 사부작사부작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힘들지 않게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자조 모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하다 보면 또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는 이제 막 같이 모이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자고 얘기는 이제 한 음, 상태고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서 뭐 같이 이렇게 뭐 산책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몇 명 정도예요? 지금 이제 근처에 사는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 모이기로 했고요. 좋네요.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처음 자폐인 걸 알고 나서 이제 치료실을 상담을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한결같이 준하는 말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였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5일 동안 온갖 치료실을 다녔는데 솔직히 제가 하기 너무 귀찮았어요. 하기 싫었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굳이 말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배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냥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떠맡겼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실을 그렇게 많이 전전을 했죠. 근데 사실 아이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돈을 쓰면서 요거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그렇게 4년을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저는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누가 보신다고 하면 그냥 팩스라는 걸 알게 됐으면 일단 무조건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팩스라는 걸 정말 아이 자해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팩스를 하면 진짜 뭔가
달라질까 하면서 진짜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배우고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이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4년 동안 안 되던 눈 맞춤이 팩스를 하고선 한 달도 안 돼서 시작이 되고 아이의 눈 맞춤을 이끌어내고자 그동안 수많은 치료실에서 아이의 동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했던 그 많은 수업들이 아이한테 정말 얼마나 의미 없이 했던 행동들인가 아이한테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이게 치료실처럼 막 환경을 막 이렇게 설정하지 않아도 집에서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환경을 설정하지 않고 아이가 카드를 주면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여기 앉아,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슬럼프도 오고, 귀찮을 때도 있고, 뭐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날도 있는데, 제가 하루에 뭐 이걸 이만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꾸준함이 중요하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하자 그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준하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 진짜 아이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면 꼭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저희 준하가 그냥 고기는 무조건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양념 고기를 안 좋아하고 소금 찍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런 취향들이 정해지더라고요. 긴 거는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팽이버섯도 잘 먹는 줄 알고 숙주 콩나물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숙주나 팽이버섯은 싫다고 하는 거야. 자기는 오로지 콩나물. 근데 그런 주관이 아이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걸 팩스하면서 알게 됐죠. 그전에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냥 제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갔던 아이가 아,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새로 그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네. 숙주는 싫어했었고. 네, 콩나물만 좋아했었고. 그리고 저는 키즈 카페를 아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판에다가 키즈 카페, 뭐 이제 그냥 동네에 있는 공원,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붙였는데, 아이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키즈 카페길래 여길 갈 거라고 저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아이한테 선택판을 보여줬는데, 아이는 오히려 그냥 오리 보러 공원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는 지금 공원이 가고 싶구나. 그래서 그때, 아, 네 속마음이 이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이게 가고 싶으면 솔직히 그냥 가면 되는데, 저녁 그 메뉴가 솔직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거를 준비해놓고, 요거를 아이가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전혀 다른 거를 건넸을 때, 이거는 지금 조리 단계가 조금 더 많아요. 난 요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살짝 좀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막 먹고 싶다 하면 또 엄마니까 막 해주잖아요. 아, 그럼요, 요거를 그럼요.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나한테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건 진짜 이건 감격이거. 처음 했을 때 진짜 감격이었거든요. 이건 진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엄마라면 경험해봐야 돼요.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얘가 볶음밥 대신에 짜장면을 원했다고 뭐 이런 거 그죠 언니 정말 네, 그래서 우리가 팩스는 손으로 해봐야만 그 맛을 안다. 맞아. 이거 이렇게 딱 뜯을 때, 짝 할 때 맛이 있어요. 애기가 문장을 구조해서 문장들을 엄마한테 건네고 이런 그 느낌을 정말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어떻게 요즘에 애기 치료실은 다니세요? 어때요? 지금은 이제 바우처라는 감통 수업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워낙에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 수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 빼고는 이제 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음, 물론 아이한테 그것들이 다 재료로 쌓여 있겠지만 굳이 꼭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금은 생각이 조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려 하면 뭐 무조건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팩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게 아이랑 그림 카드를 건네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 하면서 아이랑 신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내가 이걸 건네면 엄마는 나한테 이걸 다 해준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저도 아이한테 카드를 건넸을 때 아이도 그 행동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준하는 양치질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칫솔을 딱 들면 입을 이렇게 꾹 닫고 고개를 막 휘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입 벌리고 있는 카드를 딱 건네면서 아, 입 벌려요. 그러면 아이가 입을 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아이가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랑 이 신뢰가 쌓이니까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아이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아이가 늘 혼자 놀고 싶어 하고, 제가 아이 놀이에 끼려고 하면 아이는 싫어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놀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저를 아이가 받아들여 준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랑 이 쌓이는 신뢰는 텍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사용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부모님이요. 음, 음, 그냥 사람은 누구나 의사소통을 하고 살잖아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의사소통을 꼭 해야 하니까 그런데 좀 말 말고 다른 의사소통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자폐이지 않았다면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수어를 사용하고 사실 그림을 건네나 수어를 하는 거나 매 한 가지거든요. 의사소통을 위한 거. 아이가 이렇게 뭔가 카드를 보내고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뭐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바인더를 메고 가지 않아도 다 빛이 돼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에 붙어 있고, 카운터에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면 좋겠더라고요. 맞, 눈에 보여요. 눈에 정말 보여요. 그전에는 이렇게 아이가 늘 흥미가 별로 없고, 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아이가 표현해봐야 얻을 수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늘 그냥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아이가 뭔가 생활에 활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말로도 짧지만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치트키가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인생이 지금은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게 생각되대요, 정말. 많이 애기가 웃을 때, 어머니 그 웃음 보면서 기분이 어때요? 애기 웃을 아, 때. 너무 좋죠.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전에는 아이가 뭐 이렇게 놀다가 누가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뺏겼구나. 그러고 이것도 다른 거를 이렇게 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욕심 이런 것도 없고 뭔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취향도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제 요구를 할 줄 알고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뺏어가면 화를 내는 거예요. 전 오히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얘가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화도 낼 줄 아네? 그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랑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지금은. 음, 아이의 생각을 알고 제가 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이게 서로 이게 되니까 그냥 팩스를 하면서 정상발달 아이들 키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교육 방법은 다 거기더라고요. 다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얘랑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자폐라는 걸 제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목표는 지금 아이가 감정 표현을 이걸로 원활하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냥 뭐 말을 시작하긴 했지만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얘가 자기 의사를 누구에게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표현하게 될 거라는 거, 모든 사람한테. 네, 음, 그게 이제 목표이자, 음, 네, 저의 계획입니다. 음, 저희는 그러니까 삼형제예요. 준하 위로 형이 둘이 있고 다 남자고 저도 워낙에 좀 과묵하다 보니까 저희 집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 전에 팩스 시작하기 전에는 준하도 무발하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저희 집 진짜 조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준하가 말도 조금 시작했고 팩스로 서로 이제 준하가 저한테 뭘 달라고 하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 줘 이거 필요해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해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안에 소리가 풍부해졌다. 아이를 키우면서 큰아이들을 키울 때도 느꼈지만 준하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내가 귀찮아지는 만큼 아이가 성장을 하고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